오케이, 오케이.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박화영입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네, 저는 현재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팀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고요. 저 자신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라고 하죠. 그리고 방금 들려드린 중창은 저랑 함께 한 팀으로 일하는 강사들로 이루어진 다다름이고요. 네, 다다름이란 다 다르다.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과 또 그런 이렇게 다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함께 노력하다 보면 더 좋은 세상에 다다르다 하는 그 도달하다의 다다르다.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 너무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년째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얼마나 지쳐 있어요. 그런 현대인들에게 휴앤치유 그 해설사 선생님들이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 어릴 때 배웠던 동요 퐁당퐁당 정말 친근한 노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아카펠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왜 우리 다들 힘들어도 괜찮아, 넌 잘 될 거야. 누가 너를 비난하겠어.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못해.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너는 너의 인생의 슈퍼스타야. 이렇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했던 그런 슈퍼스타. 선생님들이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를 특별히 노래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었는데 어떻게 중창 마음에 드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밖에도 몇 가지 취미가 더 있어요. 제가 중창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저의 취미가 뭐가 있는지 그 밖의 것을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뭘까요? 선생님, 이게 뭘까요? 오카리나 있지. 오, 오카리나는 다음에 나옵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네, 아니죠. 네. 아, 튀니스리래요. 네.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왜, My Heart Will Go On.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거기에 나오는 맑고도 애잔한 악기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아이리쉬 휘슬입니다. 아이리쉬 휘슬, 아일랜드 휘슬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 네, 이것은 너무 멋지다. 네, 멋지죠. 너무 잘하신다. 네, 이거는 자연에서 빚어진 맑은 소리.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초딩용 플라스틱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오카리나는 뭘로 되어 있나요? 도자기. 네, 도자기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오카리나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건 뭘까요? Bonvenon ce gratia. Mi estas gratia. 다들 La mastrino de ĉi tiu ĉambro, koreino. Mi esperantistiĝis antaŭ 1 jaro kaj duono. Tial mia manstablo ankoraŭ ne sufiĉas.
여기서 줄여주시고. 자, 이건 뭘까요? 선생님들, 이거는 바로바로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이거는, 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겠죠. 네, 네. 베누체 그라치아. 네. 베누체 그라치아라는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네. 네. 그라치아네 집에 오세요. 이렇게 찾으시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나오는 언어는요, 마법의 세계를, 이렇게 마법으로 세계를 통하게 하는 이 마법의 국제 언어, 에스페란토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는 거죠? 네. 있어요. 있으세요? 아유,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아유, 한 분이라도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네. 제가 지금 그거 2년쯤 됐는데, 지금은, 네, 지금은 가르칠 정도가 됩니다. 와우. 네, 그만큼 쉽다는 거죠. 영어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등등의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취미가 있고 활동을 합니다. 네. 장애인 당사자임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저랑 오늘 재미있는 시간을 좀 꾸려갈 수 있을지, 얼마나 함께 호흡이 맞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사과가, 네, 뭐가 보이나요? 씨. 사과 씨? 아, 씨는 보지 마시고요. 네. 아, 네. 씨는 보지 마시고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과가 보이시죠? 사과 네. 몇 개 있어요? 많아 보이는데. 많이 있어요. 7개 있어요. 7개. 네. 사과가 7개 있어요. 자, 사과가 7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에스페란토 이름이 그라치아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라치아가 4개를 먹어버렸어요. 자, 사과 7개에서 4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을까요? 3개가 남는데 그 답이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제가 무슨 선생님들한테 더하기 빼기 산수 문제를 내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7개. 7개? 4개, 4개 먹고 3개 있고. 4개는 박아영 선생님 뱃속에 있고. 네. 그것도 정답입니다. 네, 그것도 정답입니다. 맞아요. 아, 그걸 정답으로 해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4개입니다. 왜냐면, 네. 왜 4개를 먹었는데 4개가 남을까요? 자, 먹는 게 남는 거기 때문입니다. 답은 먹는 게 남는 거. 먹는 게 네. 이해되시죠? 네. 제가 선생님들을 가뿐하게 속아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 길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사과는 먹어야 남지만 강의는 들어야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좀 더 유익하고 한 줄기 불어오는 봄바람처럼 청량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제가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박수도 보내주시고 반응도 열렬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지금 저랑 같이 중창을 해주셨던 다른 선생님들이랑 또 근로지원인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응원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선생님들 지금 몇 분 계시나요? 지금 6명. 7분이나 6분이시죠? 예.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네, 목소리 한 번씩만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선생님들 이름 소개 한 번만 해주시고요. 자기를 가장 어떻게 봤으면 남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자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마디 어려우신가요?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성함을 불러드리면 선생님이 해명하시면. 토끼 김경련입니다. 김경련 선생님, 네, 네. 네, 네. 밝고 활달한 재미난
네. 모든 것을 좋아하는. 밝고 활달하고 재미있는 모든 것을 좋아하는 김경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에 또 고숙자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꽃을 좋아하는 고숙자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고숙자 선생님. 네, 저도 꽃을 네. 좋아합니다. 저는 특히 노란 프리지아를 진짜 좋아합니다. 와. 저는 보라색 꽃 좋아해요. 보라색 꽃. 예, 저도 네. 보라색 꽃 좋아합니다. 네. 저 보라색 꽃 진짜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안 보이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다음에 또 정진숙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연 이름은 참새고요. 네. 유아숲에서 어린 친구들과 지내는 게 행복합니다. 네, 어린 친구들을 좋아하는 참새 정진숙 선생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또 네. 류미순 사비나 선생님. 류미순 사비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례명에 그게 붙어 있었네요. 네. 네. 저도 유아숲 저기 체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와요. 여기 와서 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시거나 자기를 한마디로 설명하신다면 어떤 사람? 저는 나름 물론 다 여기 선생님들 다 그러시지만 자연 좋아하시지만 네. 저는 좀 더 풍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일단 애들을 좋아합니다. 네, 아이들을 좋아하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 사비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미수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네. 여기는 꽃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혜영 선생님. 신혜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혜영입니다. 저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신혜영입니다. 네, 나무와 같이 든든한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 신혜영 선생님. 너무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다음에 강춘자 선생님. 네, 이제 우리 강춘자 선생님. 네. 네, 네. 저는 강춘자라고 하고요. 네. 살면서 느끼는 건 점점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네. 아유,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봄이라고 부르고요. 아시겠지만 세상 구경하는 거 좋아. 세상에 궁금한 것도 많고 네. 그래서 또 봄처럼 상큼한 봄이 되고 싶어요. 네. 봄처럼 상큼하신 호기심 천국 봄쌤. 네, 지금 선생님의 계절인데 선생님의 계절을 다 만끽하기도 전에 여름이 먼저 오려고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을 좀 더 잘 붙잡아 주셔서 봄이 계속 조금만 더 머물러 주기를 좀 어떻게 좀 손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벌써 빨리 더워지면 저희가 숲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혹시 여기서 작년에 저랑 그 강의를 들어주셨던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요. 네,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도 셋. 선생님, 신혜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 안 보여, 화면에. 한 4분 정도? 네 분. 지금 6분이 계시는데 선생님 제가 네. 작년에 저랑 그 강의를 함께 하셨던 분이 4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까? 작년 한 소리를 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뭐 법적이고 딱딱한 강의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 아시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네.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조금은 쉽고 또는 조금 깊게 알자는 그런 시간을 꾸려가고 싶은데요. 사실 뭐 퀴즈라고는 하지만 뭐 무지하게 어렵거나 제가 뭐 지식을 막 뽐내거나 아니면 뭐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는 그런 퀴즈가 아니고요. 장애는 워낙 그 범위가 많고 또 공부해야 될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식 개선 강사이지만 장애 당사자인 저조차도 굉장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네,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방적인 그런 혼자만의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선생님들에게 뭔가 배울 수 있고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부담 없이 생각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네, 상도 끝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네, 상도 있을 예정이라는 거 선생님들이 네. 하시는 거 봐서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퀴즈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장애 당사자를 칭하는 말로 옳은 것. 장애 당사자를 칭하는 말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장애자, 2번 장애인, 3번 장애우. 자,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하나, 2번. 2번. 오, 남들이 볼까 이런 거예요? 네네네네. 오, 대답이 조금 갈립니다. 자, 1번이라고 하신 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네, 1번이라고 하신 선생님 누구셨더라? 김경연. 김경연 선생님. 네. 네,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시죠. 네. 또, 네. 네. 선생님, 왜 1번 장애자? 예. 네. 네. 이 장애자는 왜 좀 거슬리냐면요. 사람 아이고. 자자. 네, 사람 자자를 쓰거나 놈자자라고도 예전에 했었죠. 이게 자자가 1번씩 그 한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감이 조금 좋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장애자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3번 장애우, 이거는 왜 아닌 거예요? 뭐 친구가 아니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아, 친구 아니라고. 오, 작년에 그래도 작년에 들으셨다고. 네, 표시가 나십니다. 맞습니다. 장애우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장애 친구. 그렇죠? 자, 그래서 장애인도 우리 이웃이다. 이렇게 장애인을 배려하고 싶어 하시는 또 분들이나 공익단체에서 썼던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비장애인 시선일까요? 장애인 시선일까요? 이 호칭 자체가 비장애인 시선에서 장애인을 이웃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그 벗우자를 쓴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은 특별히 숲 해설가 친구들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숲 해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숲 해설가 친구들. 네. 네, 어떨까요? 별로죠? 그렇죠. 자, 네. 오늘은 네, 특별히 네, 어디 강남구에서 나오신 공무원 친구들이 오셨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주체적인 느낌이 없고 객체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어디까지나 그 객체, 시혜나 어떤 그런 것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객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어감이 드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쓰지 않는 것이 더 좋고요. 장애인은 아무 그 감정이 없고 지금까지는 가장 그 좀 무난한 표현이 아닐까. 뭐 그것도 뭐 아주 좋은 표현이 아닐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현재 더 좋은 표현을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보면 장애인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장애인. 네, 맞습니다. 비장애인. 역시 네, 봄쌤은 저희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많이 다릅니다. 네, 잘 맞춰주셨고요. 그럼 퀴즈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 인구는 몇 명일까요? 자, 객관식인데, 자, 제가 몇만 명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정답밖에 몰라가지고. 네. 네, 보이시죠? 몇 번일까요? 이거 좀 어렵다. 어렵다. 그쵸? 어렵다. 네. 그쵸? 네. 3번. 262만 명. 와, 방금 이번. 누구세요? 방금 누구세요? 강춘자. 오, 범쌤! 역시, 와. 혹시, 네. 찍었는데요. 다른 거는 0으로 끝나는데 얘는 2로 끝나더라고요. 아, 거봐, 제가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냈어요. 1000만은 너무 많은 것 같고.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0
2019년인가요? 2019년 통계 현재 우리나라 집계 장애인 등록 인구는 262만 명입니다. 근데 그거는 등록된 장애인 인구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장애인 인구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2배라고 추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2배면 500만이 넘는데 우리 그 총 국민을 5천만이라고 보면 몇 프로인가요? 10%? 10%예요. 그럼 10명 중 1명은 장애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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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주위에는 혹시 장애인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주위에. 네. 있죠. 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네요. 네, 어떤 장애인이 있나요? 저 엄마가 청각. 네. 청각 장애인이시고 또 다른 네. 분은요? 발달장애 친구 아들. 아, 친구 아드님은 친구분 아드님은 무슨 장애인가요? 지체장애. 지체장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세 집만 거치면 장애인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장애인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거나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퀴즈는 아니고요. 네, 장애인에 대한 세계적 인식 변화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어느 쯤의 위치일까?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 한번 몇 %가 장애 출연율일까? 국가별 장애 출연율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호주나 스웨덴, 뭐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장애 출연율은 어떤가요? 낮네요. 낮죠? 그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장애 인구가 적은 걸까요? 아니 그 나라가 장애인이 많은 걸까요? 왜 그럴까요? 분류가 다르구나. 아, 네네. 네, 네. PPT가 보여서, 예. 네, 아, PPT. 안 보여. 안 보여, 맞아, 안 보여. 네, 네, 나라마다 장애를 규정하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뭐 장애 인구가 적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장애를 되게 일반적으로 신체적이나 정신적 그런 손상에 초점을 둡니다. 네, 근데 서부 국가들은 장애를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분류로 장애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당뇨 또는 뭐 암, 에이즈 환자 또는 심지어 어떤 나라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까지도 장애인으로 포함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비장애인으로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비장애인으로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내일 스웨덴으로 잠깐 이민이나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스웨덴어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준하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장애인 범주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장애인의 범주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넓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장애가 아니고 질병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 네. 저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식 개선 그 법정 필수 내용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자, 퀴즈 세 번째 나갑니다. 다음 장애와 관련된 표현 중에서 옳은 거. 다음 장애와 관련된 표현 중에서 옳은 거 찾으시는 거예요. 자, 1번. XX는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 XX는 휠체어 장애인이다. 3번, XX는 다리가 불편하다. 4번, XX는 맹인이다. 5번, XX는 활동 보조인과 걷고 있다. 네. 1번. 옳은 거요? 1번. 자. 반응이 별로인 거 보니까. 잠깐. 1번이 뭐였죠? X는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 이게 옳다. 자. 4번이 4번. 3번은 다리가 불편하다. 3번 다리가 불편하다.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도 3번 같은데. 아, 선생님도 그렇구나. 3번. 봄쌤 3번, 신선생님 3번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4번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네, 저요. 아, 음, 고숙자 선생님이시죠?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뭐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쵸? 아, 제가 잘못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서 읽었어야 하는데, 네. 네.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왜 3번인지 오답 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누구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다. 이거는 왜 아닐까요? 왜 아니냐면, 네. 장애는 질병과는 달라요. 뭐뭐를 앓고 있다. 이거는 질병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네. 장애와 질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거나 또는 뭐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많아요. 하지만 장애와 질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 장애인이면서도 엄청 건강한 사람 있습니다. 저처럼. 이 감기도 안 걸려요. 네. 네. 장애인이라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질병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 자, 그럼 2번. 누구누구는 휠체어 장애인이다.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가 하여튼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안 맞다. 뭔지는 모르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다. 오, 네네 맞습니다. 역시 네. 봉지, 역시 봉지입니다. 역시 봄쌤입니다. 네. 이거 디테일한 차이가 있어요.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휠체어가 혹시 좀 기능이 바퀴가 뭐 잘못됐거나 그래서 그게 장애가 있다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다. 네, 아, 좀 이렇게, 애매하네요. 네,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는 거. 네. 휠체어 사용자다. 뭐 이런 식으로 꼭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죠. 자, 그럼 3번은 그렇다고. 3번 뭐 다리가 불편하다. 이게 뭐 나이스한 표현은 아닐 수 있을 망정 그래도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가장 덜 거슬리는 표현입니다. 눈이 불편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더 이상 어떻게 좋은 뭐 시각 장애라는 말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4번 누구누구는 맹인이다.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 네, 맹인은요. 옛날에 맹인은- 맹인이라, 네. 아예 안 보이는 거? 선천적인 거? 아, 저처럼, 네. 저처럼 선천적인 장애인은 전맹이라고 하거든요, 전맹. 아예, 아니, 선천적인 장애인이 전맹이 아니고, 저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불빛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전맹이라고 하고요. 조금 보이는 분들은 이제 저시력, 인이라고 해요. 약시라고도 하고요. 저시력인, 약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왜 안 된다고 하냐면 되게 거슬리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자 그 어두울 맹자가요. 네, 눈 목자 있잖아요. 눈 목자에다가 망할 망자를 합쳐놓은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망한 사람. 눈이 망한 사람. 네. 네, 중국에서도 맹인을 망른 이렇게 읽습니다. 네. 그래서 왠지 그 망할 망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다지 그 좋은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농인들 있죠. 청각 장애나 언어 장애인들 그분들은 귀가 그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농인이라고 불러주기를 그분들이 바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러주세요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농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농인협회, 농아인협회 이렇게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맹인협회라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맹인복지회 이렇게도 했었겠지만 지금은 어감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 누구누구는 활동보조사와 활동보조인과 걷고 있다. 이건 왜 안 될까요? 활동보조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다 맞을 것 같은데 저는.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사? 활동보조인 그것도 같은 말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네, 활동보조 그 예전에는 활동보조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장애인의 그 의사소통과 사회생활 뭐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일 그런 것을
돕는 일이잖아요. 돕는다고 꼭 보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그런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활동 지원사라고 불러요. 지금 제 옆에서 PPT를 넘겨주고 계시는 그 선생님은 근로 지원인이에요. 근로 보조인이 아니고 근로 지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직장 생활을 돕는 분은 근로 지원인,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그 밖에 직장 말고 그 밖에 돕는 분들을 활동 지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중에 보시면 활동 보조인이라고 부르시지 말고 활동 지원사 선생님이라고 꼭 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장애인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장애 감수성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보다 더 좋은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 금지 및 네, 편의 제공에 관한 그런 네,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인권이라는 건 선생님 뭘까요? 인권 많이 듣잖아 우리 그쵸?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오 선생님 혹시 여기 PPT에 쓰여 있나요? 아니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네,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맞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떤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고용이나 교육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폭력이나 학대, 이런 편견들로부터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도 물론 여러 가지 차별을 겪습니다. 또 무슨 차별이 있어요? 장애인 차별 말고. 무슨 차별이, 그 밖에 뭔 차별이 있어요? 역차별? 네, 역차별도 있을 수 있죠. 네, 이거는 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역차별, 그렇죠? 또는 뭐, 네, 역차별 또 뭔 차별이 있나요? 성차별. 성차별. 네, 또 뭐가 있어요? 인종 차별. 굉장히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만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비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하고 삽니다. 생활 속에서. 네, 직장에서도 뭐 여성들도 굉장히 성차별을 많이 겪고 살곤 했었죠. 지금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지만 어떻게 장애인이 좀 더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많겠죠. 비장애인들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차법이라고도 부르죠. 편의상,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원래 풀 네임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편의상 장차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또 그 밖에도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 동행인에 대한 차별, 또 보조견,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이렇게 되게 6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런 차별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자, 직접 차별 먼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직접 차별이 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차별 시작. 정당한 사유 사유 없이 없이는 장애인을 장애를 단지 이유로 제한, 배제, 거부로 차별대우하는 경우 차별 네. 대우하는 경우.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영어 리포터로 한번 제가 너무 무모했었죠. 저는 대학도 나온 경험이 없었고 유학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학도 되게 이제 독학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경우거든요. 근데 제가 글쎄 무모하게도 모 방송에서 모집하는 영어 리포터에
지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한 명을 뽑는데 100여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되게 오래 전이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생기기도 전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차별한다고 할까봐 10명 중에 제가 서류에 뽑혔습니다. 일단 서류 전형에는. 그래가지고 갔는데 나이 많으신 어떤 그 방송 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막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제 의자 잡아주고 앉혀주고 막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취재도 하고 사람들 뛰어다니고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다 이제 저는 취업 안 시켜줄까봐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저의 실력만 봐라. 막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 부장 선생님이 특별히 안 돼.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 막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라린 거절을 일거에 당해버렸습니다. 네. 이게 직접 차별이죠. 저의 그 영어 실력이 모자라서 만약에 제가 떨어졌다면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지 장애를 이유만으로 아예 그 직업을 가져볼 기회를 못 잡았다는 건 직접 차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간접 차별은 뭘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식상으로 직접 차별을 하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네, 맞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를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뭐가 보이나요? 키오스크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혹시 키오스크에서 요즘 식당이나 카페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다 키오스크로 그 태블릿에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죠. 선생님들 키오스크로 잘 주문하실 수 있으시나요? 벅벅거려요. 버벅거려요. 맞아요. 버벅거려요. 그러면 만약에 눈이 전혀 안 보이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어렵게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맞아요.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게 바로 간접 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직접 차별이지만 그냥 누구나 사용하라고 놔뒀지만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간접 차별이 대표적인 좋은 간접 차별의 예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휠체어에 그러니까 옛날 건물들은 어때요? 5층 이하는 보통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지원자가 지원을 했음에도 계단이 많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그 입사자를 거부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경사로를 깔거나 아니면 임시 경사로라도 깔아줄 수 있는지 일단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정당한 편의 제공이거든요. 이거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귀하는 우리 회사의 근무가 어렵습니다. 계단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보를 할 수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네 번째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 중에서 차별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자, 1번 제가 당한 일입니다. 은행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서명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말고 직접 서명해 주세요. 이거. 네. 자, 두 번째. 식당이나 카페에서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해야 하는 경우. 세 번째. 우리 회사는 계단이 많아서 귀하의 근무는 어렵습니다. 네. 이거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저희 식당은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께 피해가 될까봐 강아지는 출입이 곤란합니다. 네. 4번. 다섯 번째도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장애인이 동행인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네, 사전에 등록된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분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경우. 자, 차별이 들어가지 않은 거. 정답 어떤 걸까요? 4번. 꼭 정답이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아이고, 이건 네, 제가 네, 제가 나빠요. 제가 나빠요. 네. 네, 이거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네, 네, 다 차별이 들어가 있는 차별 요소. 제가 먼저 약간 설명을 해드렸던 게 이것을 선생님들이 맞추실까 못 맞추실까 그게 굉장히 걱정됐습니다. 네. 퀴즈 5번째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과 함께 할 때 에티켓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다음 네, 에티켓으로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제가 어떻게 힘을 줘서 읽으면 그게 정답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휠체어 사용자가 문을 통과할 때 문을 멀리서 잡고 그 휠체어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준다. 2번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걸어갈 때 안내견을 쓰다듬으면서 귀여워해준다. 네, 3번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눈을 맞추면서 또박또박 발음해준다. 4번 지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짧고 쉬운 문장으로 친절하게 말해준다. 5번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장애인에게는 조용히 다가가서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본 다음에 도와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때 도와준다. 자, 어떤 게 옳지 않은 걸까요? 2번. 2번. 아, 2번이에요? 아,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줬대요.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줬대요. 네, 안내견은 지금 시각장애인과 걸어갈 때는 그 안내견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끌거나 부르거나 또는 특별히 먹을 것을 주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럴 때는 그냥 바라보면서 아, 안내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냥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잠깐 만져봐도 되는지 또는 해도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이렇게 허락을 받으신 다음에 그 장애인이 괜찮다고 하면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네, 잘못하면 그 안내견이 장애인을 두고 다른 데로 가버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견은 절대로 만지거나 주의를 끄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네, 우리나라는 네, 장애인 장애인 고용해야 됩니다. 얼만큼 고용하세요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고용을 하나요? 장애인 고용해야 됩니다.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의무 고용률을 채택하고 있어요. 네, 의무 고용률을 채택하고 있는데 2022년 현재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는 근로자 총수의 3.6%, 작년까지만 해도 3.4였는데 올해 당장 0.2%가 올랐어요. 그래서 3.6% 이상, 그리고 민간 기업 사업주는 3.1% 이상, 이거는 예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장애인 총수 중에서 이만큼을 고용해야 돼요. 그래서 100명이면 3명 이상은 공공기관인 경우에 3명 이상은 고용해야 되겠죠. 네. 공공이나 민간 사업주나 공공인 경우에는 4명 정도 고용을 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근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만약에 이 의무 고용 율을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을 때 미고용한 수만큼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대신에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기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근로자 총수만큼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나중에 기업을 혹시 경영하게 되시면 꼭 그 장애인 인재를 고용하셔가지고 고용 장려금도 꼭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건 재미없으니까 이 정도 넘기고요. 네,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를 볼게요. 이거는 영등포 흥국생명 빌딩 안에 있는 티시스라는 자회사인데요. 큰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
이 그 TCS는 고용상의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 나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설립했고요.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30명 이상이나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고용을 했고요. 시각장애인은 여기서 헬스키퍼로 일한대요. 그래서 흥국생명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헬스키퍼로 일하고요. 또 뭐 핸드아트 스타일리스트,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일 아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핸드 아트 스타일리스트, 아우 혀가 안 돌아가네. 핸드 아트 스타일리스트. 네, 그리고 또 구두 정비 하고요. 우편 택배 또는 환경 위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제 생각에 청소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청각 발달 장애인들이 청각 발달 시각 장애인들이 30여 명 이상씩 고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장기 근속자에게는 임금 인상의 혜택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 근무하면 얼마 오르고요. 2년 근무하면 또 얼마. 이게 굉장히 좀 폭이 높고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한 직원 복지에도, 그냥 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 복지에도 굉장히 네,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네, 그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시각장애인 로드마스터의 안내로 100분 동안 시각 이외의 감각으로 체험 소통하는 이색 체험 전시회. 자,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체험. 네, 이 전시회 이름이 있어요. 이건 어둠 속의 대화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봤어요. 아, 보셨구나. 네. 아, 경험해 보셨구나. 이 전시 로드 마스터를 고용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거쳐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고용을 창출했던 그런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요즘에는 거기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작년에. 선생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2주 전에, 2주 이상 그 전에 예약을 안 하시면 관람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비시각 장애인들의 인생 필수 코스예요. 선생님들 아직 경험 안 해보셨으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밖에 소수이긴 하지만 공직 진출, 그리고 방송계 진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네. 조금씩이나마 장애인의 직업 선택 영역이 예전보다는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사회 환경을 바꾸면 장애가 가벼워진다. 네, 장애는 어때요? 극복하거나 없앨 수가 있나요? 장애는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럴 수는 없지만 사회 환경을 조금씩만 바꾸면 장애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 네, 선생님들은 혹시 청각장애인들을 고객으로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경험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럼 선생님들은 뭐해 그러면? 선생님. 도와줘야죠. 아, 도와주셔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분들에게는 이제 말이 안 들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내판을 써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내판을 써놓으면 그분들이 읽으실 수 있게, 그렇죠? 네. 그분들과는 그렇게 의사소통, 청각장애인하고 의사소통, 왜냐하면 수어를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하실 때는 필담이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수어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계속 걸어가면서. 네.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면요. 네, 수어가 일상화된 마서스 비니어드 섬 사례입니다. 예, 이거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이거는 무슨 유전적인 그런 원인으로인지 청각장애 비율이 좀 높다고 해요. 근데 그 마서스 비니어드 그 섬에서 사는 전 주민들이 이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전 주민들이 수어를 필수적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이 수어를 배웠더니 어떤가요? 장애가 이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나요? 없죠. 네, 없죠. 장애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회적 환경을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네, 훌륭하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육상 선수에서 모델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다리를 가진 에이미 뮬린스. 네, 사진 보이시죠? 이분은 어때요? 종아리뼈, 비골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비골 무형성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땐 걸을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잖아요. 다리를 절개해야 했었대요. 어렸을 때.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이분은 부단하게 노력해서 패럴림픽에서 신기록도 달성하고요. 모델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달릴 때랑 모델일 때랑 의족이 같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모양이랑 높이의 의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장애인들처럼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 환경을 조금만 바꿔서 보조 기구나 보조 도구를 통해서 네, 장애를 훨씬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덜 불편하게. 자, 그 다음에 점자책은 어때요?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네,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노래방이 막 성행을 했는데 그때 노래방 그 책을 하나 가지려면 네, 책 5권이었어요. 점자책으로. 그거 거의 짐꾼을 고용해야 노래방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점자책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저도 갖고 있는데 네, 이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거기에다 강의안을 놓고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두꺼웠던 점자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담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죠, 그렇죠? 이런 기구가 생김으로써 장애가 훨씬 편안해진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어떤가요? 장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을 수용해주지 못하는 사회에 있다. 이런 말 굉장히 괜찮죠? 장애는 disabled라고 하는데 장애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능력이, 그런 다른 방식의 배려가 필요한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모두가 편하다.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모두가 편하다. 이런 걸 꼭 기억해 주셨다가 오늘 퀴즈를 통해서 제가 강의는 별로 안 했지만 이 두 마디만 꼭 기억하셨다가 기회가 될 때 거기에 맞는 형태로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오늘 강의는 충분히 성공을 한 거고요. 이 정신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한 발 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친 현대인들의 그 일상을 힐링해 주는 선생님들의 직업은 정말 우리의 보석이십니다. 그러니까 늘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힘들어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교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나가셨지. 아니, 안 나가셨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네. 되세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